지금부터 원형 프레임 꽃다발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프레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제작을 한다라는 개념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튼튼하게 가장 마지막 외곽 라인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외곽 라인까지 만들고 나면은 내가 오늘 완성하게 될 구조물의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벽돌을 붙이는 개념과 같이 우리는 마지막에 꽃을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다발을 제작을 할 때 가장 바닥 부분을 하는 부분을 꽃다발에서 180도 부분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연결짓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와 같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채나무와 같이 직선적이고 많이 두껍지 않으면서 강해 보이는 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원형 프레임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름 30cm 짜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직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을 약 30cm로 자릅니다. 이 자른 부분을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왜냐하면 한 가지 라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정반대되는 선을 이용을 해서 바닥을 만들게 되면은 튼튼하게 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채나무 중에서 가장 강하고 직선적인 선 두 개를 잘라서 지금부터는 바닥을 만들기 시작을 할 텐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일렬 배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로선이 있으면은 반대되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형 프레임 꽃다발은 대칭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교차되는 선을 만드실 때도 반드시 대칭 축이 정확하게 보이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30cm 짜리 두 개를 교차로 만들어서 우리가 180도 라인을 만들게 될 건데, 이때 두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블 타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에는 이 묶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철사보다는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묶었을 경우에 튼튼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구조물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구조물을 서로 연결하는 그 재료까지도 우리가 하나의 장식적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케이블 타일을 오늘은 검정색을 사용하게 되지만은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케이블 타일을 여러 가지 색깔을 쓰게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케이블 타일은 흰색이라든가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흰색 케이블 타일을 연한 핑크색이라든가 연한 보라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료를 이용을 해서 염색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일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약간 온폭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는 밋밋하게 평평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부분으로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얘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물론 이 밖으로 나와 있는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평범하게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자르시게 되는데, 완전히 끝에까지 끝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자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말채나무를 이 케이블 타일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단단하게 묶게 됩니다. 이때 묶으실 때에도 반드시 단단하게 묶으셔야지 얘를 단단하게 묶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조물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묶으시고 나면은 반드시 끝에 부분까지 잘라주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바닥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30cm 짜리 라인 두 개를 잘랐고, 이 라인을
교차가 되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직각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한 번만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 교차 지점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뭐든지 정확하고 튼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묶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렇게 교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한 번만 묶지 마시고 십자 처리로 교차가 되게끔 한 번 정도 더 묶어 주시게 되면은 이 교차가 정확하게 90도 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시는 이 십자 처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완성하시게 될 원형 프레임의 바닥이 되는 것이고, 이 바닥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원형 프레임의 가장 외곽 라인이 지름이 몇 cm를 하게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 육안으로 판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첫 번째로 십자 처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 건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에는 꽃을 넣기 위한 칸막이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칸막이 작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꽃다발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앙에서부터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하는지에 따라서 중앙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 중간 부분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 가장자리 부분에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시는 원형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부분에 꽃을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으로 가장자리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잡는 과정을 이 칸막이 작업이라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 칸막이 작업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다 완성한 다음에 꽃을 잡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꽃다발을 제작하고 난 다음에 완성이 했을 때에는 이 칸막이 작업이라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꽃을 잡으실 때는 아주 중요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적인 꽃다발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이 칸막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닥 부분을 만들 때에는 말채나무의 가장 굵고 가장 직선적이고 튼튼한 부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이 칸막이 작업 부분은 굵은 걸로 여러분들이 재료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완성을 한 후에 꽃을 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꽃을 넣기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누면서 이 칸막이를 쉽게 구분지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말채나무 부분에서 굵은 부분이 아닌 가장 윗부분은 가늘면서도 유연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채나무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바닥 부분을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채나무는 우리가 바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굵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사이즈에서 굵은 부분에서 가는 부분까지, 그리고 아주 단단한 직선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곡선적으로 가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중앙 부분에 칸막이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 이때 이 칸막이 작업을 하시는 부분은 물론 오늘 제작하실 게 원형이긴 하지만은 이 중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형태를 만들려고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칸막이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꽃을 넣기에 편리하게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규격이라든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한 말채나무를 이용을 해서 꽃을 중앙에서부터 잡아 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확한 원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점차적으로 칸막이를 구획을 나누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짧은 라인이 남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잘라버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굵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부분까지 모두 이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칸막이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굵은 꽃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는 꽃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부분과 그 다음에 좁은 부분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칸막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프레임 꽃다발은 원형 꽃이라는 부분이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원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간격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꽃을 넣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 프레임의 바닥에 구획 나누기를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구획 나누기 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은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구획이라는 것이 골고루 나와 있어야 되고, 큰 꽃이 들어갈 부분과 가는 꽃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획 나누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일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간격이 불규칙하게 나온다라든가 대칭 축에 어긋나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한 대칭의 원이 가장자리에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원을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 말채나무 중에서 또 가장 굵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연한 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 정도 가장 굵은 부분을 잘라버린 상태에서 한 중간 부분에서 가는 부분까지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구조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약 4분의 1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조금 남은 부분을 여기에 연결을 시켰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나중에 구획 나누기 해서 칸막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꽃을 잡기에 편리하게끔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형 프레임 4분의 1 간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분의 1, 2 부분, 이때도 가장자리가 반드시 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외곽선이 원이 나오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의 3 부분까지,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나온 이 짧은 가지는 잘라버리지 마시고 안에 구획 나누기로 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4분의 3 정도까지 외곽 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4분의 3 부분까지 외곽 라인을 만드시고 나면은 정확하게 외곽이 내가 원형을 만들겠다라는 표시를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하신 십자 처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곽선,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 작업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고 나면은 이 형태는 앞으로 진행될 원형 프레임의 가장 바닥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바닥 부분은 꽃을 다 만든 다음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완성작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 부분을
가운데 칸막이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부분까지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올라오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선택을 할 때에도 강한 거, 중간 거, 약한 거 이렇게 꽃을 선택을 해서 배합을 하는 것처럼 이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강한 부분을 위한 거다, 또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을 위한 것이다, 또는 마지막에 가장 연약한 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조물을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가장 처음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형 프레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약하다라고 느끼는 소가치 부분을 우리가 구조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치 부분을 우리가 구조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가운데 대가치 부분과 강한 꽃이 들어가는 부분과 중간 꽃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조물을 제작하지 않고 꽃으로서 구분을 채워주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원형 꽃다발은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원이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반원형이 돼야 되는 것이 원형 꽃다발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장 큰 꽃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고, 큰 꽃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중간 꽃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 가장 연약한 꽃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조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장 연약해야 하는 부분을 구조물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구조물을 제작할 때에는 완성했을 때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연약하다고 보시는 이 구조물 부분이 짧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평탄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꽃다발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각도를 나타내면서 만드셔야 되고, 마지막에 꽃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강한 것과 중간 것을 높낮이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을 모두 채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연약한 부분이 꽃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연약한 부분을 재료를 이용을 해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윗부분까지 모두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울 때에도 단순하게 아주 연약한 재료로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소위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집을 지을 때 아주 가느다란 뼈대만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무리 연약한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굵은 거, 즉 강해 보이는 라인과 약해 보이는 라인을 같이 이용해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채나무는 우리가 보통 구조물을 만들 때 많이 굵지 않으면서 튼튼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말채나무를 이용을 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이 소가치 부분에 연약한 느낌이 나게끔 이 부분을 채워주는 나무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곱슬버들 중에서도 굵은 부분이 아닌 가는 라인입니다. 이 곱슬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를 들면은 말채나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말채나무는 직선적이고 노랑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적색의 색깔을 가고 있다면, 이 곱슬버들 같은 경우는 색깔은 다른 나무랑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하게 갈색 톤을 가지고 있지만은 직선적이지가 않고 곡선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적인 라인을 특이한 나뭇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장식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곱슬버드를 이용을 해서 계속 가장자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소같이 역할을 할 만한 그 범위까지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외곽선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곱슬버드를 만드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부분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집을 비교하게 되면은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서부터 윗부분까지 이거를 쌓아 올라가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물을 만드실 때 이 구조물로 선택되어야 되는 이 재료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채나무처럼 곡선적이지는 않지만은 튼튼하게 지지 역할을 해줄 만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로 곱슬버들처럼 튼튼하지는 않지만은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윤곽을 만들어주면서 가장 바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윗부분까지 채워주는데 그 역할을 하고, 지금 세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이 낙엽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엽송은 물론 줄기 자체를 보게 된다면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낙엽송이 갖고 있는 줄기마다 붙어 있는 이 눈들이 우리는 색다른 질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치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구조물은 우리가 꽃을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말채나무,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곱슬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식이라는 역할을 해줄 만한 낙엽송과 같이 재료를 선택을 해서 오늘 소가치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소가치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꽃다발이라는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반원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완성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드신 거는 뭐냐면, 가운데가 강중약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가장 연약한 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구조물로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꽃도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득 채울 것처럼 이 소가치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재료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 밑에 있는 부분부터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안에서부터 가득 채운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과 형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까지 모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조물은 우리가 만들게 된 꽃다발이라든가 또 다른 작품을 할 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분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 재료를 선택하는 것과 제작하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간격이라든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작업은 많은 연습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꽃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손등 위에 올려놓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잡기에 편리하게끔 이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구조물을 어떤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손잡이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채나무 중에서 가장 직선적인 거 두 개를 약 한 20cm 정도 잘라서 먼저 윗부분을 케이블 타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맨 처음에 했던 이 십자 처리한 부분의 중앙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워 놓은 다음에는 다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케이블 타일로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우리가 꽃을 잡기에 일단은 편리하게 손잡이 작업이 진행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꽃다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밑에 부분이 180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손잡이 부분이 반드시 사선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180도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성이 된 상태이고, 여러분들은 반원형이 되게끔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가치 부분과 중가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조물과 조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소가치 재료를 이용을 해서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을 넣는 작업을 하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시게 될 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하고 대가치로 사용하는 재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테아를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꽃의 높이라든가 어느 정도 양을 채워 넣는지까지도 이 구조물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는 것은 높이와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감의 여유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높이보다는 이 원형 꽃다발의 반지름이 약간 길어 보이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약 15cm 정도가 된다면은 이 사이즈보다는 약간 낮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을 때 우리 눈에 안정감 있는 원형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이 소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소가치 부분보다 너무 과하게 높아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낮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은 꽃이 너무 안으로 함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반원형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가장 중심의 꽃을 먼저 잡으시고, 항상 꽃다발은 구조물을 들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90도 각도로 잡으시고, 항상 한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잡으시게 되면은 어떤 구조물에 여러분들이 꽃을 넣으면서 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손잡이 부분은 반드시 사선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잡으실 때 잡으시면서 이 구조물이 약간씩 기울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꽃을 잡으시면서 이 구조물 밑으로 꽃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과 꽃이 연결되는 그런 한 세트의 작품을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꽃을 넣으실 때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의식하면서 잡으시는 게 좋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가운데 부분은 대와 중과 그 다음에 약간의 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잡으실 때는 중심 꽃을 갖다가 먼저 잡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넣으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을 꽃을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나가셔야지,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꽃을 넣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으시게 되면은 꽃이 무게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넣는 부분들이 지금 대가치로 오늘 선정된 꽃들이기 때문에 먼저 눈에 보시는 것처럼 강한 꽃들을 위주로 잡게 되고, 가운데 꽃을 넣으실 때에는 항상 높고 낮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같은 높이로 여러분들이 꽃을 잡으시게 되면은 조금은 불안정하면서 꽃다발이 꽃들과 그 다음에 구조물이 별개로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처럼 보이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이를 결정하고 나서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높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낮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해서 꽃다발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꽃과 작은 꽃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그리고 꽃을 잡으실 때에는 큰 꽃만 잡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심에 사용되는 이 프로테아라는 꽃이 아주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색깔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질감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한 색깔 위주로만 잡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조물과 같이 연결해서 잡는 색깔과 같이 선택을 해서 잡으시게 되면은 색다른 분위기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을 잡으시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 대가치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큰 꽃과 작은 꽃을 번갈아 가면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지금 구조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꼭 반드시 꽃과 같이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부분은 꽃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때 소가치 부분하고 대가치 부분이
조금씩 연결되는 지금 그 위치에 꽃을 지금 넣으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부터 꽃이 잡기는 했지만은 반드시 구조물 마지막 부분까지 소같이 꽃으로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강한 꽃으로 꽃을 잡았지만은 마지막에 지금 구조물 부분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소가치 재료의 역할을 할 만한 구조물을 완성을 시켜 나갔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 부분은 큰 꽃과 중간 꽃, 그 다음에 작은 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양의 꽃이 들어갔지만은 이 소가치 부분은 이미 구조물이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꽃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연결적인 느낌은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완성된 상태가 이 구조물과 이 꽃이 하나의 세트처럼 보이게끔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만드시고 나면은 사실상 완성했을 때 구조물을 먼저 만들었는지 아니면 꽃을 먼저 만들었는지도 우리가 구분이 안 가게끔 하나의 세트처럼 만드셔야 되고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기 부분을 반드시 사선으로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 나서 지금 라피아 끈으로 한번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묶으실 때는 반드시 단단하게 묶으셔서 꽃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철사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라피아 끈으로 묶어 주셔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꽃병에 넣어 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식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뭐 누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한 거라든가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 프레임 꽃다발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원형 프레임 꽃다발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